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영상은 장고 파트 3, 장고 튜토리얼 파트 3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 조금 간략하게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파트 3까지만 하면 거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한 7, 80% 다룬다고 봐도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파트 1, 파트 3 지금 오늘 한 게 파트 1, 파트 2 오늘 하는 게 파트 3인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코드 레벨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파이썬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파이썬을 설치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리고 파이썬 설치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장고를 쓰는 거니까요.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쓰는 장고가 외부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장고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장고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패키지,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스텝이 바뀌게 되죠. 뭐가 바뀌게 되냐면 3번에 여러분 장고에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게 돼요. 이게 파트 1이었어요. 여기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게 되고 사실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이 전 아주 큰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설정이 있어요. 두 번째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파일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매니지.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하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 매니지.파일이 있다는 얘기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해당 프로젝트에 저희가 뭘 하냐면 앱을 추가를 하게 되죠. 그죠? 저희는 요 앱을 추가를 해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서버를 가동시키죠. 서버 가동을 시키는데 뭘 기반으로 하냐면 URL을 기반으로 가동을 시켜요. 뭐 127.0.0.1이라든지 로컬 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앱도 추가를 했으니까 앱에 관련된 URL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드셨던 애플리케이션으로 뭐 URL을 타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파트가 층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층위가 바뀌느냐면 애플리케이션까지 추가를 하면 화면에 헬로 월드라든지 헬로 장고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거를 모델 설계 및 작성이라고 하죠. 작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거치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DB를 하나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서버 기술을 사용하고 URL을 등록하고 앱을 프로젝트에 확실히 등록하죠. 인스톨 앱이라고 하는 걸 해서 DB를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을 꼭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이까지가 파트 2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설치를 하고 잠고 패키지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해서 요걸 쭉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브라우저에 뭐 파이어폭스가 됐든 크롬이 됐든 사파리가 됐든 여러분 브라우저에 해당 프로젝트가 서버가 가동되고 나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DB에 온 동네 DB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에 값을 담아는 놨는데 이 값을 어떻게 못하냐면 브라우저에 올곧게 전달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파트 3와 파트 4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값을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DB에 뭔가 등록하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여러분이 파트 2에서 보셨던 어드민을 활용하실 순 없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외부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있어요. 있어야겠죠. DB를 외부에서 등록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파트 3랑 파트 4에서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파트 1, 2에 관련된 세부적인 아주 간략한 소개였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튜토리얼 2장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즉 2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잠깐만 컴퓨터 좀 정리 좀 하고요. 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2장에 이어서 진행되고 폴 애플리케이션의 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개요를 이용해서 특정한 템플릿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웹페이지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하나의 형태로 여러분이 그냥 보실 수 있는 그냥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 할 때 그런 형태입니다. 대, 음, 여러분 이게 근데요. 그 장고를 배우실 때 이 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뷰가 아니라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시는 뷰는 뭐 블로그 홈페이지, 뭐 세부 항목, 연도, 월, 날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 만들 건 요 기능이에요. 요렇게 노란색 박스로 쳐주는 요 기능이에요. 색인 페이지라고 말하면 그렇고요. 요거 색인이라고 그냥 보기예요, 보기. 그냥 질문들을 쭈루룩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질문을 누르면 해당 질문에 대한 관련된 세부 정보들,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누르면 가수의 항목들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결과. 특정 질문에 대한 결과만 확인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실제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요 네 가지입니다. 요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CRUD라고 이름을 흔히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DB에 있는 어떤 값들을 밖으로 뽑아내고 외부에서 DB의 값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뷰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는 콘텐츠가 반드시 뷰로 전달되고 여러분 뷰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받게 되겠죠. 그래서 뷰는 함수 또는 클래스로 된다. 이런 것들은 코드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장고에서 요청한 URL을 확인해서 보기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하나의 뷰는 URL에 등록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요런 URL들이 등록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URL 패턴 같은 것들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쓴다라는 것들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읽지 말고 그냥 저희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죠. 여러분 그 화면을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고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타이핑을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화면을 조금 편집기 화면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닫고 편집기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뷰를 만드는 거냐면 폴더를 다시 엽게요. 장고 안에 마이 사이트. 그럼 여기 보시면 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에 뷰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저희가 뭔가를 만들게 돼요. 제일 처음 만드는 것들이 뷰를 하게 되시면 아마 3개? 3개인가 4개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아마 리절트. 여러분 순서 없이 만들어 볼게요. 어, 인덱스는 있고 인덱스는 두고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결과를 뽑는 걸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테일, 제 기억이 맞으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모든 뷰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간 너 나 이거 줄게 너 이거 줘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 값들이 리퀘스트로 사실상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일개스가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결과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거에 결과를 달라고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질문에 관련된 아이디 값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투표도 어떤 질문에 투표를 하는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테일도 아주 뭐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은 어떤 질문의 디테일인지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코드를 잘 짜면 여기서 그냥 코드를 일필휘지로 쫙 짜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리턴을 하는데 응답을 할 거예요.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된 거겠죠. 결과 어떤 결과를 할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이구야 대한 결과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마 영어로 you are looking for죠. look for looking at이다. looking for가 아니고 looking at the result of question 라고 돼 있는 요걸 거고 요거를 반환을 하겠죠. 그럼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여기 %s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퀘스천 ID 값들을 달아주면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렇게 하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요거 f 스트링 값으로 바꾸고 퀘스천 ID 다 지우고 여기에 퀘스천 아이디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럼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예제로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팅이죠. 버팅 값들도 요거 지우고 퀘스천이라고 적고 디테일이 킹 퀘스천 이겠죠. 그냥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디테일이 위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코드 한번 보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뷰 4개를 만들어요. 뷰 4개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 기억 혹시 파트 2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URL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각별하게 등록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거죠. int 퀘스천 아이디를 받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뷰즈에 여기 보면 디테일 값 주고 네임이 디테일이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디테일 이렇게 되겠죠. 뷰도 고쳐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 안 고쳐도 되겠네요. 중간에 어퍼스트로피 S 때문에 또 간식해야겠네요. 됐고 URL도 이렇게 하고 패스에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요거를 활용해서 씁시다. 이렇게 하고 리절트 값이라고 하고 여기에 뷰에 리절트 네임은 리절트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면 제가 쌍따옴표를 쓰지 호따옴표를 쓰지 않는데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여러분 따옴표 헷갈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패스에 뭐 인트 값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인트 값 그대로 쓰고 여기 아마 보트 값으로 바꾸면 될 거예요. 여기 보트라고 돼 있고 당연히 요거에 보트의 네임도 보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URL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지금 요 URL은 바깥이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에서 폴을 접속하는 URL을 폴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프리픽스처럼 붙어요.
뭐 요런 거죠. 지금 이 친구, 요 친구는 기본적으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로죠. 요 경로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숫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못 와요. A, B, C 이런 건 못 오고 반드시 숫자가 붙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숫자가 붙은 뒤에 요런 형태로 URL이 구성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요런 거는 여러분 파이썬만 공부해서는 알기는 힘들고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어느 정도 HTTP라든지 이런 걸 나름 알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막 그런 것까지 알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요거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진짜 동작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서버를 실행을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에 제가 폴이라고 하면 여기 폴드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제가 123번 하면 123번 여기 리절트 즈 하면 리절트 값 나오죠. 그럼 여기에 보트 하면 보팅 값 나오게 돼요. 그래서 URL이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되게 장고의 전문가가 되시면 여러분 이런 일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조금 더 그냥 한 번에 1페이지 위주로 쫙 만드실 수 있을 건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 튜토리얼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튜토리얼에서 제일 처음에 고치는 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냥 폴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탁 보이는 요 화면 요거죠. 그럼 요거 닫고 요 밑에 살짝 내릴게요, 여러분. 내리고 요것만 신경을 써보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모델에 있는 거에 임포트를 해서 퀘스천 값을 받아올 건데 이때 어떤 걸 받아올 거냐면 최근 질문하는 리스트를 받아와야 돼요. 그 최근 질문이 뭐야? 그럼 퀘스천에 오브젝트에 all인데 여러분 그 정렬하는 방법을 정렬을 할 거예요. 뭘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요? 하면 pop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해서 몇 개만 볼 거냐면 최근 5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요거죠. 요거 한 칸 띄우고 점 조인하면 합치는 거죠. 뭘 합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반복할 거예요. 뭘로? q라는 값으로 반복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결과 중에서 q에 있는 텍스트들만 가지고 와서 쭈루룩 나열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여러분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웃풋 값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에러가 안 난다면 리플레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즉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뭐야?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뭐야? 라고 저희가 어드민 페이지에 넣었던 값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긴가민가 하니까 퀘스천 한번 더 넣어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Today Now Save 됐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브라우저에 보이는 이 화면들은 전부 다 뭐냐면 HTML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고에 가서 튜토리얼의 다섯 세 번째에 여러분 한국어로 보세요. 영어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거 한국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맞죠, 여러분? 이 예제가 거의 바뀌지 않거든요. 이거 맞고, 거의 맞고, 여기서 맞는 것 같고. 뷰가 실제로 일을 하게 한 거 맞죠? 5개 이거 했고.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를 보면 요 HTML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요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어디다 만드냐면 여기다 만들어요. 여기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복사해서 요 경로대로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코드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저 HTML 파일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폴드라고 하는 요 폴더 아래. 물론 여러분 제가 실제 개발할 때 템플릿을 여기 둬본 적은 없거든요. 이 경로를 바꿨는데 여러분 지금은 일단 하세요. 알겠죠? 지금은 그냥 여기다 하세요.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드세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여기에 index.html 파일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index.html 파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때 만드실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ul.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목록을 보여줄 거야. 목록을 보여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목록을 뭘 보여줄 거냐면, 늘 목록을 뭘 보여줄 거냐면 받아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뭐 내가 받아오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 코드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필요한 목록은 얘가 들고 있어요. 맞죠? 이거를 HTML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해야 여러분 리스트를 순회를 해서 뭔가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해보세요. 요 인덱스 파일을 만들 때 반복 구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HTML 파일은 반복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라고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그냥 딱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퍼센트를 만들고 퍼센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 end for라고 적으세요. 여기 반복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for를 적을 건데 for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question 적고 in 문법은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이 HTML에서 동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퍼센트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걸 장고에 템플릿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뭐 배울 게 배울 게 왜 이렇게 산더미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 템플릿 문법은 쓰다 보면 여러분 이게 뭔가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UR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목록을 만들 건데 그 목록 안에는 여기 있는 객체를 반복해서 하나씩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꺼내면 li 값으로 꺼낼 건데 이렇게 하고 폴 뒤에 붙일 거예요. 어떻게 붙일 거냐면 뒤에 숫자가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 숫자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와야 돼요. 숫자가 와야 돼서 요 퀘스천에 id 값을 부여하면 숫자가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id 값 부여하면 숫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퀘스천에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텍스트 파일이 있어서 얘가 화면에 나오겠죠. 뭐 큰 문제 없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뀌지 않거든요. 왜 안 바뀌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VS 코드에서 얘만 나오게 한번 해봅시다. 장고에서 얘만 나오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당연히 바뀔 리가 없어요. 왜 안 바뀌냐면 뭐 HTML을 부른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요거 있죠. 요 아웃풋을 지금 저희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웃풋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템플릿이 있는데 이거 잠깐 이건 봐야 돼요. 이게 약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아마 로드를 요거 잠깐만 복사해 쓸게요. 요거는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뷰를 잘 안 만들어서. 그죠. 로드 필요하죠.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제가 이 템플릿을 전 잘 못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 엔진 쪽은 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더에 템플릿을 불러오는 요 문법을 이용해서 얘를 불러와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디서부터 찾냐면
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약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를 찾아요. 이거 진짜 되는 건가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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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 뭐 신기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신기했어요. 이거. 와 진짜 좋다.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이렇게 잘 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재는 다 튜토리얼 있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and if 여기에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no 폴즈 아무것도 없어. 응.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 이거는 약간 두근두근 하니까 요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이쪽 문법은 약하니까 요렇게 요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거 뭐 진짜 저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주석으로 맞고 요거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빈 공백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맞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였으면 갖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였으면 저게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고 뭐 간단하냐 그러면 이게 간단할 리가 있겠습니까? 간단할 리가 없죠. 예, 간단할 리는 없는데 DB에 있는 값들을 잘 불러오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문법을 왜 잘 기억을 못하냐면 이렇게 잘 안 써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안 쓰고 여기 가끔 장고에 쇼컷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단축키. 그래서 여기 임포트에 렌더라고 하는 얘를 이용하면 요거 있어야 되고 로더가 없어도 돼요. 로더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긴가라고 질문하실 건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잘라내고 그리고 잘라내고 여기 이거 말고요. 여기 렌더로 바꾸는 거예요. 렌더로 바꿔서 밖으로 줄 때 리퀘스트를 첫 번째로 반드시 하고 두 번째에 여러분 두 번째에 요 부분에 요거 있죠. 요거 넣어주고 맨 마지막에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요 문법을 기본적으로 장고 사용자분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간단하다. 그래서 뷰를 만들 때 밖으로 여러분이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객체, 그 다음에 그 객체를 담을 하나의 딕셔너리 타입의 컨텍스트, 그 다음에 렌더를 이용해서 어떤 템플릿에 어떤 객체를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뷰를 만드실 때 큰 고민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일단 큰 거 하나는 막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이 파트 4였나? 아닌데 잠깐만 한번 이제 볼게요. 거의 끝나가거든요. 렌더죠. 지름길 쇼커서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404 404 에러를 일으키는 거 요거 봅시다. 요거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요. 404 404가 뭐냐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페이지 없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404는 그런 페이지 없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마 디테일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try exception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맨 끝에 return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런 형태의 구문을 쓰게 될 거예요. try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질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서? 요 객체에서 get pk는 question id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이러면 여러분 근데 id 값을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id가 없으면 발생시키는 거죠. 뭐를? 404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는데 어떻게 리턴을 한다? 렌더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맨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주고 그다음에 po pols에 detail.html 파일에 줘서 여러분 여기에 퀘스천에 퀘스천이라고 하는 걸 담아서 주게 되겠죠. 요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요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폴에 템플릿 폴더에 폴 폴더 안쪽에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detail.html 파일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퀘스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눌리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게임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PK 값들이나 어떤 값들을 정확하게 딱 지정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뭐 꼭 이게 100% 값이 다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try exception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문을 쓰면 exception도 여러분 아마 이거 걸어야 될 거예요. 퀘스천에 요런 형태로 뭔가 예외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예외 처리를 잘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요 구문이 조금 사람들이 번잡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숏컷에 가면 여기 get 오브젝트 여기 있다. get 오브젝트 404라고 하는 요런 단축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래서 요거 다 지웁니다. 요거 다 지우고 try 지우고 요거 exception도 지워요. 요거 요렇게 한 다음에 퀘스천에 요거를 요렇게 하지 않고요. 요걸 요렇게 하지 않고 요 함수로 대체를 해요.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뭘 주냐면 퀘스천 객체에서 요 값 받아오세요라고 합니다. 만약에 퀘스천이 뭐면 값이 있으면 값이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요. 404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15 하면 이렇게 404 페이지나 파운드가 뜨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쇼컷 두 개 배우네요. 렌더랑 404를 배우게 되네요. 그죠? 요런 거. 요런 거 쓰면 페이지 만들 때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조금 세부적인 항목을 태우는데 채워서 넣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잘 못하니까 요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H1이 제목이죠. 큰 제목, 그다음에 퀘스천 제목 질문 나오고 거기에 UL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했는지 선택지를 주잖아요. 뭐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뭐예요? 물어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시면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렇게 나오죠. 아이유 뉴진스. 그다음에 게임은 와우 드래곤 퀘스트. 그다음에 노래는 뭐 안 넣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이스에 가서 해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헤어지자 말해요. 그다음에 군청 뭐 이런 거 합시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좋아한다는 이런 노래들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항목들을 넣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쭉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설문 항목들을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됐어요.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뒤쪽에 있어서 튜토리얼 할 때 이거 잘 안 보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템플릿 하드코어에서 이거 겁나 중요해요. 이게 사실 나중에 실제 여러분 뭐 쇼핑몰 만들든가 그래요. 쇼핑몰 만드는 거 나중에 꼭 이거 튜토리얼 한번 해봅시다. 쇼핑몰 만드든가 뭐 하여튼 뭔가 조금 복잡한 걸 만들게 되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거예요. 뭐 템플릿 URL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저희가 요렇게 하고 있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져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런 형태의 구문을 쓰시는 게 좋죠. 퀘스천 아이디에 있는 값 중에 URL에 디테일을 찾아서 그 퀘스천 아이디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디서 다 나오는 거야 라고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초급자 아니면 비기너 그다음에 이제 장고가 어떤 건지 몰라서 한 3시간에서 4시간짜리 핸즈온 세션 같은 거를 가끔 부산에서 하다 보면 이게 이해를 이 시스템 자체가 감이 안 와서 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뭔 말이지? 디테일은 또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실 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싹 다 우리가 어딘가 적어놨어요. URL은 저희가 적은 게 아니고 장고에서 주는 건데 요 디테일 있잖아요. 요 디테일은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이름을 아까 전에 그냥 여러분 이름 정해서 디테일 뭐 리절트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이름을 써요. 즉 URL이 여기 있는 URL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변경 안 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때 네임만 변경 안 되면 여러분 쉽게 여기 있는 것들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코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디테일에 있는 요거 말고요. 인덱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괄호치고 퍼센트 넣은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URL 이거 URL이야. 누구 URL이냐면 이 네임이 디테일인 친구의 URL이야. 그런데 그 URL을 부를 때 누구께 반드시 필요하냐면 퀘스천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해라고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꾸면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지금 막 리로딩 되고 있는 거겠죠? 다시 서버를 껐다 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아까 그거랑 똑같이 동작은 하는데 코드가 조금 더 유연해져요. 여러분 이 방법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때 이때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나중에 겹치지 않나요? 이름이 똑같은 게 생기면 어쩌죠?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장고가 업데이트 되면서 mname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mname이 폴즈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혹시 이름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디테일이 어느 디테일이다? 폴즈에 있는 디테일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뿅, 네, 뿅, 아이고요. 잘 동작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고 파트 3의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 따라 하시는데 이게 40분짜리거든요. 이거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뭐 한 30분 만에 될 수 있는데 좀 치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한 40분 걸릴 것 같네요.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파트 3 내용은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고 세션을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하는 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차로 한번 지금 찍는 거 업로드하고 요구사항이나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 받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파트 3까지 큰 문제 없이 혹시 오셨다면 여러분 축하해요. 지금 거의 장고에 정말입니다. 7, 80% 기능은 사실상 기본적인 건 다 배우셨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 1, 2, 3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뭐 장고 배워서 내일 당장 취업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면 시간을 좀 들여서 파트 1, 2, 3를 반복을 꽤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은 숙달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월등히 이득일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쇼컷 같은 것들은 까먹지 마세요. 그 막 이렇게 로더하는 이런 거는 뭐 당장 쓸 일이 있나 싶은데 어차피 쇼컷을 더 많이 쓰실 거니까 쇼컷 같은 것들은 조금 연습을 하시고 파트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4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